인사 먼저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살, 3살짜리 애기 저희 2명 보내고 있는 부모 버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소위장을 맡고 있는 김홍이고요. 지금 큰나비 7살, 이원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되게 정말 이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되게 정말 어린이집 공동육아라는 게 좀 뭔지 궁금해서 좀 참석해 주신 이 시간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제가 4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저도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처음 키우면서 여기 왔을 때 저 앞에 얘기하는 사람은 제 선생님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고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4년 동안 좀 다니고 있는 저도 그 아이의 좀 아빠라는 점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7살이고 둘째 딸 3살, 저희가 이제 3살짜리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같이 다니고 있고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저는 식당이랑 카페를 하는 회사 좀 운영하고 있고, 가까이에는 저희 용인의 아리랑돈이라는 카페 제가 좀 운영하고 있고, 스타필드 수원에 삐삐버거라는 햄버거 그렇게 좀 여러 개 운영하는 좀 회사 제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특별해서 여기에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로서 똑같이 일하는 아빠로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 어린이집의 좀 성장과 우리의 좀 활동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운영위원장 전에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 소개를 이렇게 좀 맡게 됐을 때 어떤 얘기로 좀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저도 한 명의 부모로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한 가정분들 아기들이 다 첫째들 같네요. 그렇죠? 다 첫째시죠. 저는 첫째 키울 때는 지금 7살 되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건전한 저희의 이 육아관도 생기고 했지만 첫째 키울 때는 진짜 많이 어렵고 뭐가 뭔지 정말 모르면서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도 다들 좀 가치관 같은 것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독립적으로 컸으면 좋겠다, 세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들 막연하게 갖고 있었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다니면서 좀 알게 됐고, 저희가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간 좀 많이 감명받고 이게 정말 옳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80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어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가, 이 정도 80년 동안 연구했었으면 꽤나 중요하고 맞는 얘기겠죠? 라는 생각으로 좀 들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결과 하나로서 비교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 오은영 선생님 참 많이 봤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참 많이 봤고, 어떤 강연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딱 2가지가 잘하면 인생을 잘 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성공도 아니고,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너무 많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인간관계를 그럭저럭 해낼 수 있으면 된다. 엄청나게 내가 너무 이성향이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뤄낼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엄청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어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기 길 찾아가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의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불안을 굉장히 부추기는 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는 이 인간관계라는 이 관계 조절 능력이라는 그 지점이 점수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느낄 수는 없지만 이 대인관계를 교육하는 대인관계를 잘 배워나가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 기간을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 시기에 아이들을 이렇게 무한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제 불안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배워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매일 그 하원하고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밤 늦게까지 자기 놀이를 찾아가고 하기 싫은 것도 배우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인해서 나아갈 힘을 들어주는 것 이게 저희 깨끗발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이자 저희가 이곳에 좀 다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나는 몇 친구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 리우라는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리우가 저희 어린이집에 처음 다녔을 때 그 발달이 너무 늦고 친구들 관계에서 너무 친구가 소극적이고 그렇다는 그 어린이집의 평가와 의견으로 참 그 부모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6살 때 들어와서 저희 아들이 4살 때 참 동생들이랑 그렇게 많이 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자라는 아이구나.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이 친구는 많이 들려요. 발달을 위해서 많이 빨리 크는 게 필요해요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개별성을 살려주고 아직 어린 아이들은 믿어주고 키워줄 때 꽃을 핀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살피고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저희 리우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지금 제일 상갈초에서 인기 좋은 친구가 되었고 지금 올해는 상갈초 저희 2학년의 반장이 돼가지고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희는 또 이 졸업을 해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도 초등학교를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기 매일 만나는 이유요? 저기 세련이 누나 다니는 초등학교 우리 거기도 자주 놀러 가게 되고 그 사람들 맨날 만나서 우리 놀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엄청 어렵고 벽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라는 그런 차원의 교류, 인간관계적인 교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저희 아이들은 좀 그런 점을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리운의 형은 또 이렇게 커 나와서 중학생인데 공부를 이렇게 막 저희는 압박적으로 이렇게 시키고 뭐 그러지 않는 스타일들인데 얼마 전에 전교 1등을 했다고 또 나름대로 좀 기쁜 소식을 또 전달을 또 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믿어주면서 아이들이 커나갈 때 어떻게 커나간지를 직간접적으로 좀 느끼면서 좀 이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저희 라임이는 저희가 그 7살 때 처음 봤는데 라임이가 되게 작고 좀 그 여리여리한 좀 친구였어요. 근데 정말 똑부러지고 정말 말을 예쁘게 하고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라임이가. 라임이가 졸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4살 때 들어왔을 때는 내가 제일 키가 작고 어려서 나는 친구들 가는 거 못 따라가고 맨날 뒤쳐졌었는데 매일 놀다 보니까 매일 즐겁게 살다 보니까 나는 지금 제일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라임이는 말도 이쁘게 하고 참 마음도 잘 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 저희는 또 그 한글 교육 같은 걸 따로 원해서 시키지 않고 저희는 그 진행을 해요. 근데 라임이 같은 경우에도 한글을 딱히 배우지 않고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 라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린이집의 특징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해낼 수 있음을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좀 가지고 살다 보니 자기가 늘 해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이 다 한글을 하네, 나도 이제 알아야 되네 라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의 자신의 동기부여가 생기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라임이가 한글을 전부 다 익히고 한글을 다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임이 엄마한테 들었을 때 참 좋았던 얘기가 다른 친구들은 1년, 2년 동안 배우면서 어렵게 배웠는데 나는 한 달 만에 한글을 다 익혔어. 자기가 스스로 해나갔다라는 그런 경험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이 친구가 앞으로 이제 8살, 9살, 10살 살아가는데 평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갔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커나간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살아갈 것 같다라는 저희도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래요. 저도 이게 산업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지가 가진 기준으로 이 아이들이 커나가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20년 후에 자기가 직업을 가질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대부분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견해라고 저희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지금 AI가 너무 많이 일들의 우리 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범용적인 AI들이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모든 세상을 지금 돕고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인지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런 교육의 형태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는 정말 필요한 교육의 형태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렌드 코리아 그 김남주 교수님이 한 강연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기생충의 처음에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와이파이를 잡고 늘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같이 삶을 살게 되고 이제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혹은 세상을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뭐 인디언 텐트에서 놀고 더 많이 뛰어놀고 자연에서 놀고 더 아날로그한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세상이 이게 되게 된 거죠. 어떤 시대 때는 이제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똑똑해지는 것이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 때 정말 필요하게 되는 능력은 소프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 해결 능력, 여기에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달려있는 가장 근원적인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저희가 꼭 가져야 되는 분명한 시각이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놀 때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한글을 안 가르친다고 하지만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대부분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맨날 글씨를 보고 살기 때문에 이거 뭐야 하면서 궁금하면서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익히고 저희가 굳이 한다는 것을 안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 자연에서 놀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글씨를 만들고 저희가 물어보면 열심히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 동기부여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내니 한글을 안 가르치는데도 사실은 대부분 한글을 알고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글을 바라보면서 진짜 한글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익히는 걸 보면서 이거를 정말 가르쳐야 되는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한글이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그런 것들이 불안해서 억지로 가르쳐왔던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여기를 다니면서 많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래요.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확장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안 되는 것들도 스스로 해보면서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갔던 경험, 그리고 잘 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생이 즐거웠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7살 때까지 충분히 가득 차게 채워진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큰 에너지가 되고 보스팅이 된다는 걸 저희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깨끗바에는 이제 세 큰 주체가 있죠. 일단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저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교사분들이 있는데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는 게 꽤나 오래된 4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에 60몇 개의 지금 지부가 있는 형태의 어린이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깨끗발은 공동육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역사 깊고 가장 튼튼한 체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전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교사분들은 저희 원장 선생님 바다 그리고 저희 뒤에 계신 복수가 다 15년 이상씩 여기 어린이집에 계셨고 저희 아이들 음식 해주시는 교육학께서도 15년 이상 이렇게 계셨고 그러면서 깨끗한 공동육아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인이라는 선생님은 저처럼 이렇게 운영위원장을 여기에서 지냈던 그 부모였어요.
전국 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육아에서 굉장히 큰 뜻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아이를 또 졸업을 시키고 이제 아이가 좀 크면서 이제 깨끗발에서 같이 교사로서 지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서 지금 저희 학교의 교사로서 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라오신 하늘 한 4년 차 정도 되셨는데 말씀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 공동육아에 저희의 이 교육 체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저희 좀 새롭게 함께 하게 되신 저희 사승 선생님 이렇게 저희 함께 있고요. 저희 공동육아는 그래도 큰 이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수차례 포럼이나 이 교육 같은 워크숍들을 교사분들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공동육아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학습과 성장을 해나가는 이 철학이 굉장히 튼튼하게 성장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자 저희의 가장 큰 자랑이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CCTV가 없는 어린이집으로서 저희는 교사들과는 굉장히 깊은 신뢰가 가지고 있고 저희는 교사는 언제든지 부모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신뢰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점들이 많은 부모들이 굉장히 큰 저희 만족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부모들이 모두 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두들이 이렇게 돈 받고 여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넓은 개방성 속에서도 저희가 함께 배려하고 나누면서 이제 문화적 공동체로서 이렇게 개인화되고 좀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좀 정서적인 좀 이웃이 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점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이를 키우는 집단이라고 저희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정서적인 나눔을 하고 저희가 지낸다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도 아이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다는 것을 제외하고 부모들이 가장 만족하는 건 우리끼리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우리끼리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입학설명회가 온라인과 1부, 2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총 40여 가정 이상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들어와야 저희는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6, 7가정만 들어올 수 있는데도 저희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이런 열망을 좀 가지고 있는지 저희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육아를 하다 보면 절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집단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특히나 아이를 좀 함께 키우고 싶고 나누면서 키우고 싶고 그리고 좀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없는 저희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또 함께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그렇지만 또 그런 점들이 저희 철학적, 신념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고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희도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아이를 이렇게 키워나갈 이웃을 저희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나왔던 개인적인 좀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이제 다음 이제 저희 원장 선생님이 이 생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고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란 어떤 건지 또 깨끗발이 어떤 어린이집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육아 어린이집 깨끗발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아이들 식자재나 간식 많이 구입하는 한살림 자연드림 아시죠? 그 한살림 자연드림처럼 참여자들의 조합원으로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부모와 교사가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를 그래서 어디에 둘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깨끗발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협동, 자유, 능동성, 평등, 그리고 저희가 매일 떠나는 나들이 연속성,
그리고 스스로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우리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독립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깨끗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문화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유노력을 통해 도전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상황에 맞는 세시적인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구성된 세시적인 살면서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단순히 친환경 재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행위를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별명 평화 문화인데요. 아이들과 어른들의 수직적 구조의 차이를 일상에서부터 극복하자는 의미로 아이들은 선생님 호칭 대신 별칭을 부르므로 어른과 아이는 동등한 인격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화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 활동과 모임, 평화 모임은 오늘 현장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발 어린이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발 어린이집은 2006년에 개원해서 현재 20년간 운영 중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부모와 교사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영리 보육시설입니다. 교사회 성향을 말씀드리면 원장 교사 1명과 4명의 담임교사가 있고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1분, 그리고 영양교사 1분이 총 직원분들은 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사대 아동 비율로 나눠봤더니 1대4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발달 변화와 선생님들의 전문성 그리고 부모와 신뢰를 쌓으면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발의 교육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교육, 스스로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문화교육,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관계교육, 다른 연령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깨끗발의 연령별 생활은 이렇습니다. 1세 아기 꿀벌방은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만큼 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고 바깥놀이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2세의 꿀벌방은 바깥놀이의 즐거움을 알고 생활 습관을 기르고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세 잠자리방은 나들이의 즐거움과 또래와의 관계와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4세 나비방은 언니 오빠의 리더십과 우정을 경험하고 5세는 5세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깨끗발의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 5세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교육계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만든 표준 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만든 일종의 교육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안에서 추구하는 누리교육과정의 철학은 먼저 놀이중심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놀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공동육아는 교사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주도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리 과정에서는 일상 속 배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동육아에서는 간식 만들기, 청소, 정리, 요리 등 일상 생활을 통해 사회성과 자립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은 또 교사의 전문성과 협력을 강조합니다. 공동육아는 여기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더해집니다. 부모가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성장에 깊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육아는 누리과정의 방향성과 매우 닮아있고 오히려 누리과정이 공동육아의 철학을 따라 가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깨끗발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는 8시에 시작을 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9시 30분까지 등원을 마칩니다. 월요일에는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장구 수업을 합니다. 주로 월요일에는 텃밭 활동을 하고 다른 요일에는 매주 나들이를 갑니다.
오후에는 주로 각 방에서 오후 활동을 합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을 터전이라고 부르는데요. 터전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 예술 활동을 합니다. 물감을 이용해서 습식 수채화를 하면서 붓을 사용하는 방법, 물 농도를 사용하는 방법, 물감을 사용해서 물감과 물깔이 섞이는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요리 활동에서는 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사료놀이를 통해 손끝 활동을 하고,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 활동으로 만들기, 그림 그리기를 이용해서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희가 미리 나눠드린 페이지를 4페이지를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아이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깨끗발 친구들이 자주 가는 나들이 장소입니다. 아이와 다니면서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시간과 날씨에 맞게 나들이 장소를 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발은 엄마 아빠가 운영에 참여하며 하나의 소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활동합니다. 전체 소위와 교사에는 이 앞에 나온 그림과 같습니다. 내부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기획소위, 조합원 교육과 소통을 담당하는 교육소위,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소위, 서점 내부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소위와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외부 홍보와 사령부 충원을 관리하는 홍보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버거가 말씀해 주신 운영위원장은 운영의 전체 총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총 두 가지예요. 최초 1회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는 금액으로 터전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출자금은 터전의 임대료에 사용되며 졸업할 때 시 반환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는 국가 지원금이고 그 외에 조합비로 42만 8천 원을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인원 구성과 물가 반영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작년부터 저희 터전은 용익페이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었는데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받아 결제도 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시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사업비와 같은 경우 교사 인건비, 부대비용, 행사비용으로 사용되며 특별활동비, 재료비, 행사비용, 그리고 아이들이 뭐 나들이를 갈 때 식사 이런 거는 모두 조합비 42만 8천 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활동 소위에 소속되는 활동으로 소위활동 등이 있는데요. 교사휴가와 부재시 들어가는 1일 교사 느낌의 교육아마 그리고 청소아마 주말 행사가 있습니다. 소위활동은 운영에 참여하고 내가 원하는 교육과를 반영하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아마는 아이의 하루를 함께하며 온전히 내부를 지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운영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부 CCTV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출입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가깝게 지켜볼 수 있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을 제공해 보고 다른 부모와 함께 활동의 기회를 또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요 규정 규약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입학을 원할 시 저희가 하나씩 나눠드린 프린트 맨 앞장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접속하셔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면담지랑 규정 규약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저희가 면담 일정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아빠와 엄마, 아이가 모두 참석해서 신입조합원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원 확정 시 출자금 및 가입비 납부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입조합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터전 운영 시간은 아까 바닥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8시부터 4시 반까지가 종료반이고 연장 보육으로 7시 반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활동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1회 이상 운영위원회 참여를 해야 되고 필사 행사는 표계, 전체 교육, 육종소 등등 주말 행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는 부모들과 교사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사전 질문과 온라인으로 문의해 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살, 6살, 4살 3남매를 키우며 22년도부터 공동육아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있는 아마 샘미입니다. 첫째 아이가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 없을 때도 깨끗말에 가면 동생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깨끗말 놀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첫째가 마음의 안식처로 좀 깨끗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숲 유치원에 가면 제가 원하는 그런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과는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일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숲에 간다고 해도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아닌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20-30분 정도의 활동이 끝이었었고요. 원 내에서도 몇십 분 단위로 짜여진 활동 시간이나 앉아서 활동하는 학습지 등이 아이가 너무너무 재미없어 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진정한 놀이의 힘을 좀 경험하고 사계절을 오롯이 느끼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컸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저는 공동육아를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깨끗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깨끗발 5년차 교사 하늘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충분히 자유롭게 놀고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감각을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에 비해 깨끗발은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으면서 비로소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특히 뛰어놀 수 있는 마당과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 안에서 아이들은 이 자연을 마음껏 몸으로 부딪히고 즐기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은 경쟁과 속도가 아닌 과정과 관계 안에서 배우고 어른들도 함께 나누며 배우게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며 공감하고 참여하면서 아이는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저는 크롱이고 제 아내는 패티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와 현재 깨끗발에 다니고 있는 4살 둘째 그리고 15개월 된 막내까지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4살 때 처음 깨끗발에 왔고 어느새 깨끗발과 함께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째를 졸업시키고 나서 둘째를 다시 보내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깨끗발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품이 많이 드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의미였고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묻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과 파트너십의 증거였습니다. 학습보다 높이 중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놀이법을 터득하며 교과서가 가르쳐줄 수 없는 단단한 자립심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첫째를 통해 이미 확인했었고요. 아마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으니까요. 깨끗발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깨끗발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가 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아이에게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부모에게는 든든한 육아 동지를 선물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뭐 질문 왔던 것 중에 저희가 좀 지금 답변 드릴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네. 그 사전으로 좀 질문 받은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먹거리는 저희는 식단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받으면 그것을 저와 영양교사와 기획소의 아마들과 그리고 식단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이 같이 나누어서 이거는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그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같이 가르치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살림에서 웬만한 건 가능한 한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생협이나 그래도 안 되면 농협에 가서 이제 약간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야채들이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농협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과의 차이점은 일반 어는 이제 특별 활동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특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항상 놀아도 또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린이집 일반 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어린이집과 순유치원과 다른 점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순유치원은 단지 그냥 특별 활동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 아이들은 숲에서 생활하고 숲을 느끼면서 숲에서 정말 긴 시간,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이제 날씨와 시간과 가능한 시간 안에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놀이 시간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희 아이들만큼 많은 놀이와 많은 경험을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지교육을 지향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편지 쓰기라든지 생일 카드 쓰기에 스스로 써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 했을 때 언제라도 확장할 수 있는 걸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고 부모와도 항상 소통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보면서 그 아이들에 맞춰서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교사들도 하고 계십니다. 부모 활동 관련해서 사전 질문 나온 것 중에 부모 참여도는 아까 문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고 이번에도 모두 우리 교육부의장 이번이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지교육 없이 지내도 초등학교 생활 어떤지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이 사전 질문지 저희가 받은 자료에 9번에 인지 수업이 없는데 초등학교 입학 후에 아이들 생활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현재 깨끗말을 졸업해서 일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제 졸업 부모님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답변을 작성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일반 학교에 보내고 있는 이제 졸업생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인지교육을 얼만큼 하고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생활 습관이 얼만큼 잡혀있는지를 더 많이 이제 아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인지교육 없이 기본생활 습관을 잘 다져놓고 간다고 하면 이제 학교를 가는 건 이제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과 후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학교 가서도 인지교육이 없어도 아이들끼리 잘 지낸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을 활발히 해주셔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가정에게 나눠드린 인쇄물은 온라인 참석 가정에게는 미리 안내드리지 않았어요.
있다고 이메일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 희망가정 아까 안내드렸듯이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이제 등록해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 과정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QR코드가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문자로도 한 번 더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단지 작성하시고 회신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순차적으로 저희 신청한 가정 순번대로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순수적으로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등원이 확정되면 그때 출자금 및 가입비가 납부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신입수업은 의뢰인 부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와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총 한 4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의료생활정도 여태까지 그냥 간간히 연락 오셔서 계속 돌아보신 것까지 한 20거 정도 과정 정도 이렇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티오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는 만약에 받아야 한 6달 정도 이렇게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도 저희도 그래도 더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의미가 또 좋을 것 같고 해서 가능하시면 먼저 신청을 하셔서 더 말씀 나눠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